그의 숨소리가 제 귓가에 닿는 순간 금기라는 선이 무너졌습니다. 턱시도 위로 얹힌 넥타이가 붉은 경계처럼 빛났습니다. 손끝이 스친 허벅지, 떨리는 심장은 이성을 삼켰습니다. 정적 속 바늘 같은 시선이 얽히며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밤을 함께 끌어안았습니다. 죄책감은 뜨거운 맥박 아래 묻혔고 그 밤은 우리를 집어삼켰습니다. 지금부터 피아노 강사 최유리가 겪은 가장 사적이고 충격적인 비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비밀의 서사를 이어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유리는 늘 조용하고 내성적인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큰 파동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피아노 강사라는 직업처럼 정돈된 삶의 리듬 속에서 과거의 상처를 조용히 묻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묻지 않기를 스스로에게 허락한 유일한 삶의 규칙이었습니다. 가을의 오후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그녀의 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그 평온을 깬 것은 언니 지연이었습니다. 방송 작가인 지연은 유리와는 달리 늘 카리스마 있고 당당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언제나 활력이 넘쳤습니다. 지연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어. 지연은 눈을 반짝이며 유리에게 청첩장을 건넸습니다. 그 환한 미소는 유리에게 진심 어린 기쁨을 요구했습니다. 유리는 당연히 언니를 축하했습니다. 언니의 행복은 유리에게도 기쁨이었습니다. 유리는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청첩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곧 이어 하객 명단, 특히 예비 신랑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무심히 스쳐 지나가던 시선이 한 곳에 못 박혔습니다. 그 이름은 이도윤. 순간 유리의 온몸은 마비되었습니다.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차가운 쇳덩이가 뱃속으로 굴러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유리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3년 전 단 한마디의 설명도 없이 유리의 곁에서 잔인하게 사라졌던 옛 연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건축가 이도윤이었습니다. 그 이름 석자가 유리의 조용했던 3년을 통째로 부정하고 짓밟았습니다. 짓눌린 감정들이 산산이 부서지며 솟구쳐 올랐습니다. 유리는 청첩장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이 현실이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언니 지연은 여전히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리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때? 도윤 씨 괜찮지? 멋있지? 지연은 연신 도윤의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유리는 언니의 목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목 근육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혼란은 곧 공포로 변했습니다. 유리는 지금 당장 지연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언니의 행복을 이 순간에 깨뜨릴 수 있을까요? 그녀의 내면에서는 두려움과 양심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양심은 소리쳤지만 두려움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유리는 그저 이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언니, 나 갑자기 학원에 일이 생겨서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 유리는 겨우 말을 뱉어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얇고 떨렸습니다. 지연은 조금 의아해했지만 곧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 바쁘면 가봐. 내일 전화할게. 지연은 청첩장을 챙기려는 유리의 뒷모습을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유리는 가방을 챙겨들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차가운 저녁 공기가 그녀의 폐 속으로 급하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골목길 구석에 멈춰서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 청첩장이 젖었습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물을 참기 위해 눈동자를 세차게 깜빡였습니다. 이도윤. 그 이름은 이제 단순한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언니의 결혼, 미래, 그리고 자신의 삶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유리는 이 침묵이 곧 자신을 파괴할 독약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이 비밀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피아노 건반 대신 핸드폰을 쥐고 밤새도록 번민했습니다. 며칠 뒤 결혼식 리허설이 있는 예식장이었습니다. 유리는 언니 지연의 들러리를 자처하며 이 지독한 상황의 한가운데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피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차라리 직접 대면하고 이 상황의 끝을 보리라 결심했습니다. 예식장은 화려한 꽃장식과 은은한 조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행복을 위한 공간이었지만 유리에게는 거대한 함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곳에서 유리는 이도윤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넓은 홀의 한가운데 그들은 몇 년 만에 다시 같은 공간, 하지만 완전히 다른 관계 속에서 대치했습니다. 건축가인 이도윤은 짙은 색의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키는 여전히 컸고 어깨는 듬직했습니다. 3년 전 유리가 알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변한 것은 그의 눈빛과 유리를 향한 그의 태도뿐이었습니다. 이도윤은 유리를 발견하자마자 순간적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당황함은 잠시였습니다. 그는 곧 가면을 쓴 듯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이도윤은 침을 삼키더니 억지로 태어난 척 유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유리는 그의 목덜미에 땀이 살짝 맺힌 것을 보았습니다.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오랜만이야, 유리. 잘 지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몇 주 만에 만난 사람에게 건네는 것처럼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유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3년 전 이유 없이 사라져 유리의 삶을 부서뜨렸던 사람이 맞을까요? 그는 너무나 능숙하게 자신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깊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무언가 불안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유리는 그 눈빛에서 여전히 그가 유리에게 말하지 않은 더 큰 비밀을 숨기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유리는 최대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언니한테 결혼 축하한다고 전해 들었어요. 유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징을 두드리는 것처럼 강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짧았지만 그들 사이를 흐르는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도윤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고맙다. 지연이 많이 도와줘. 그는 언니 지연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 상황이 지연과의 결혼이라는 현실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유리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짧은 대화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운 긴장감을 공간 가득 채웠습니다. 유리는 그에게서 나는 은은한 섬유유연제 냄새, 익숙하지만 이제는 낯선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감각적 묘사는 유리의 감정선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리허설은 곧 끝났습니다. 이도윤은 재빨리 유리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유리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의 절친한 친구 하나에게 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유리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 비밀은 오직 유리와 이도윤 두 사람만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리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응시하며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유리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발신인은 이도윤이었습니다. 미안하다. 할 말이 많다. 단지 12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12글자는 유리의 심장을 다시 한번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지난 3년의 고통과 언니를 향한 죄책감을 지울 수 있을까요? 유리는 문자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즉시 답장을 보낼까 망설였지만 이 만남이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침묵하면 모든 것이 영원히 묻힐 것 같았습니다. 유리는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그녀는 이성을 붙잡기 위해 숨을 참았습니다. 그녀의 방 공기는 갑자기 싸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결혼식 하루 전날 밤이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 대신 짙은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유리와 이도윤은 세상의 모든 시선에서 벗어난 도심 외곽의 조용한 심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카페는 손님이 거의 없었고 은은한 재즈 선율만이 그들의 무거운 침묵을 대신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리는 카페 안의 낮은 조명 아래서 이도윤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3년 전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훨씬 더 깊고 복잡했습니다.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미련이 뒤섞인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유리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3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가장 아프고 근본적인 질문을 꺼냈습니다. 왜 말도 없이 떠났어? 이유가 뭐야? 내 전화도 문자도 모든 걸 다 차단하고 왜 사라졌어? 유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3년의 고통이 농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대답을 요구하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심장 박동은 테이블 위에 놓인 시계 소리처럼 커다랗게 느껴졌습니다. 이도윤은 커피잔만 만지작거릴 뿐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망설이는 시간은 유리에게 끝없는 고문이었습니다. 마침내 이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 흔한 사과였습니다. 유리는 그 사과를 듣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원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미안하다는 말에 대답하는 대신 그가 3년 전 떠난 그 순간의 차가웠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궁금했어. 나는 매일 밤 내가 부족했나, 내가 너를 질리게 했나 수없이 생각했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 유리는 자신의 고통을 담담하게 토해냈습니다. 그녀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울었기 때문입니다. 이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침내 유리를 향했지만 곧바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숨겨왔던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유리의 귓속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내 언니가 지연 씨가 날 찾아왔었어. 유리의 심장은 다시 한번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유리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컵의 온기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어. 지연 씨는 너와는 다른 사람이었어.
강하고 당당했지. 그녀는 나에게 내가 필요하다고 했어. 이도윤의 말은 변명으로 가득했지만 유리는 그 말에 진실된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리는 그의 고백을 듣는 동안 카페의 공기가 점점 희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이도윤은 고개를 들고 유리의 눈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연민과 이기적인 합리화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생각했어. 이게 운명이라고. 너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미안했지만 지연 씨를 놓칠 수 없었어. 그래서 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라졌어. 그의 운명이라는 말은 유리에게 가장 잔인한 비수가 되어 박혔습니다. 그의 운명은 유리에게는 거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유리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놓인 손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카페의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이도윤은 당황하여 유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리는 차마 이도윤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변명, 그의 이기심, 그리고 언니 지연에 대한 배신감에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유리는 붉어진 눈시울로 이도윤에게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그 말 꼭 지금 했어야 했어? 내일 언니 결혼식인데 오늘 밤에 꼭 이 이야기를 해야 했냐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절망적인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리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카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유리 문을 열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고 유리는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죄책감과 언니를 향한 미안함, 그리고 이도윤에 대한 증오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 속에서 방황했습니다. 유리는 충격과 고통을 안고 언니 지연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발소리를 죽여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내일의 주인공, 지연의 웨딩드레스가 순백의 빛을 발하며 마네킹에 걸려 있었습니다. 드레스의 섬세한 레이스와 반짝이는 비즈 장식은 곧 시작될 행복한 미래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유리는 드레스를 응시했습니다. 그 순수한 백색은 유리의 마음속 검은 비밀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그녀는 드레스의 천을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부드러운 감촉이었지만 유리에게는 뜨거운 불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옷을 입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을 언니, 그리고 그 옆에 설 자신의 전 연인 이도윤. 유리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유리는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거대한 비밀의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언니 지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잠옷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내일의 결혼을 앞둔 설렘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유리에게 다가와 활짝 웃었습니다. 유리는 서둘러 표정을 수습하려 했지만 눈가가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유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직 안 자고 뭐해, 유리. 내일 일찍 일어나야지. 지연은 걱정스러운 듯 했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유리를 따뜻하게 껴안았습니다. 그 포옹은 따뜻했고 언니의 체온은 유리의 차가운 심장을 녹이는 듯 했습니다. 지연은 유리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내 결혼식 도와줘서 너무 든든해. 유리, 고마워. 너는 내 가장 소중한 동생이야. 언니의 진심 어린 말과 따뜻한 품은 유리에게 더 큰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언니의 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유리는 겉으로는 웃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유리는 울음을 삼키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고 그 고통이 그녀를 이성적으로 붙잡아 두었습니다. 유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나도 언니가 행복해서 좋아. 언니는 가장 행복해야 해. 유리는 언니를 품에서 떼어놓지 않은 채 마지막 진심이 담긴 말을 속삭였습니다. 언니 행복해야 해. 진짜야 이 말은 순수한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침묵을 정당화하려는 이기적인 주문이었을까요? 유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비밀을 영원히 혼자만의 무덤에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연은 유리의 진심에 감동한 듯 유리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고마워, 내 동생. 우리 내일 가장 행복하게 웃자. 지연은 잠자리에 들기 위해 방을 나섰습니다. 유리는 혼자 남겨진 방에서 웨딩드레스를 다시 응시했습니다. 드레스는 여전히 순백의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그 빛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비겁한지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과 양심 사이의 끝없는 갈등 속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은 길고 유리의 죄책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을 넘기면 모든 것이 과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은 잿빛이었고 굵은 빗방울이 창문을 거세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결혼의 미묘한 파국을 예고하는 듯한 음울한 날씨였습니다. 유리는 아침 일찍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메이크업 대신 수수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대한 자신의 존재를 지우고 싶었습니다. 유리는 언니 지연을 도왔습니다. 분주한 신부 대기실에서 지연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신부였습니다. 유리는 언니의 웃는 얼굴을 보며 자신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언니의 손을 잡아주었지만 그녀의 손길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연은 그 떨림을 긴장감으로 해석했습니다. 예식이 시작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리는 하객석 맨 뒤쪽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벽에 기대앉은 그녀의 시야에는 오직 버진 로드와 신랑 대기실 문만이 들어왔습니다. 신랑 입장 전 이도윤은 대기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넓은 예식장 홀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곧 하객석 맨 뒤에 앉아있는 유리에게 닿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이도윤은 유리에게 마지막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미안함, 후회, 그리고 이 관계를 끝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애원이 뒤섞인 듯 했습니다. 유리는 그 눈빛 속에서 나는 내 과거이고 너는 내 현재이다라는 끔찍한 진실을 읽었습니다. 유리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여 그와의 모든 시각적 연결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윽고 웅장한 음악과 함께 이도윤이 입장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굳건해 보였습니다. 유리는 그가 버진 로드를 걸어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지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입장했습니다. 지연의 모습은 그야말로 눈부셨습니다. 하객들의 축복의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리는 박수 대신 두 손을 깍지 끼고 숨을 참았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음악 소리 대신 빗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지연과 이도윤이 마주보고 서 있는 모습을 응시했습니다. 그 모습은 완벽했고 그 완벽함은 유리의 심장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결혼 예식이 끝났습니다. 모두가 신랑 신부를 향해 환호했습니다.
유리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축하 인사를 건네는 대신 가장 조용하고 빠르게 예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홀 밖으로 나오자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유리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눈물과 섞여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빗속에서 과거의 모든 감정을, 이도윤에 대한 미련과 언니에 대한 죄책감을 모두 씻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유리는 발길을 재촉하며 이 결혼이 자신에게 남긴 상처를 온몸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녀의 옷은 빗물에 젖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보다 더 깊게 젖어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유리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이도윤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에 저장된 이도윤의 번호를 망설임 없이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이도윤이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모든 SNS 계정들을 끊어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흔적을 철저히 지우고 스스로에게 이도윤은 끝났다는 최면을 걸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유리의 일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유지되었습니다. 피아노 학원에서의 레슨, 집에서 보내는 조용한 시간.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거대한 비밀의 무게로 인해 끊임없이 침식당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지연과의 관계는 겉으로는 유지되었습니다. 여전히 자주 통화를 했고 가끔 만나서 식사도 했습니다. 지연은 신혼생활의 행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유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웃으며 대답했지만 눈을 마주치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지연의 눈빛 속에서 혹시라도 자신의 비밀이 읽힐까 두려웠습니다. 유리는 항상 시선을 회피했고 그 회피는 그녀의 양심이 만들어낸 무언의 장벽이었습니다. 지연은 유리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은 유리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얼굴 보기 힘들다. 지연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리는 그때마다 학원에 갑자기 일이 많아졌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그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바빴던 것은 물리적인 일이 아니라 이도윤과의 비밀을 숨기고 언니를 마주하는 감정적 노동 때문이었습니다. 유리의 내면은 점점 더 고독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의 시간에 갇혀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도윤의 이름은 지웠지만 그와의 감정적 기억, 그리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언니에게 침묵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녀의 피아노 연주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건반을 누르는 손가락에는 힘이 없었고 선율 속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나왔습니다. 학생들은 유리 선생님이 조금은 우울해 보인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유리는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심리적 떨림과 죄책감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들었습니다. 이도윤은 이제 언니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계속해서 과거의 이도윤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욕망과 양심 사이에서 끝없이 갈등했습니다. 자신의 이기심으로 언니의 행복을 파괴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묵이 언니를 위한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유리 자신을 조금씩 갉아먹는 독이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유리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그들의 관계에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이도윤은 지연과의 결혼 생활이 이어질수록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건축가로서의 일은 성공적이었지만 가정에서의 그는 침묵하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지연과의 대화는 건조했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은 빠르게 사라졌고 두 사람 사이에는 잦은 싸움과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카리스마 있고 당당한 성격이었지만 남편의 이런 변화 앞에서는 예민해지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녀는 이도윤의 마음속에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유리에게 신혼생활의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도윤 씨가 이상해. 나한테 뭔가 숨기는 것 같아.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걸까? 지연의 불안한 목소리에 유리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유리는 이 모든 불행이 자신과 이도윤이 숨긴 비밀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유리는 최대한 태연한 척했습니다. 언니, 그냥 결혼하고 나면 다 그런가 봐. 일이 바쁘거나 적응 기간이 필요한 걸 거야. 유리는 언니에게 힘을 주려 노력했지만 그녀의 말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언니의 눈을 피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시선은 항상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유리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충격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조용한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은 수저를 내려놓고 유리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문과 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리야, 혹시 너랑 도윤이 예전에 알던 사이야? 그 순간 유리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질문이 올 것을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직접 마주하니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유리는 컵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그녀의 심장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유리는 애써 웃는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무슨 소리야, 언니? 내가 도윤 씨를 어떻게 알아?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부인했습니다. 그냥 언니가 만나는 사람으로 소개받았잖아. 유리는 마지막 거짓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니야. 그냥 언니한테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아서. 든든하고 멋있잖아. 이 말은 유리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지어낸 가장 비겁한 변명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유리의 불안한 눈빛과 어색한 웃음 속에서 어떤 진실을 직감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유리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연은 진실을 알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묻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결혼, 자매 관계, 그리고 모든 것을 지키려 했습니다. 유리는 지연의 묻지 않은 질문 속에서 언니의 깊은 체념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두 자매 사이의 사랑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사이에는 영원히 건널 수 없는 비밀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년의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유리의 삶은 마침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도심 외곽의 작은 건물에 자신만의 음악학원을 열었습니다. 학원 이름은 고요한 선율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그 이름처럼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피아노 소리는 이제 슬픔이나 미련 대신 담담한 위로와 평온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매일 새로운 선율을 배우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3년 전의 불안정함 대신 깊은 안정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언니 지연의 소식은 담담하게 들려왔습니다.
결국 지연은 이도윤과 이혼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이혼 후에도 여전히 당당했고 곧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리는 언니의 이혼 소식을 들었을 때 놀라움보다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언니의 결혼을 파괴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관계가 본래 불안정했던 것인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리는 학원 사무실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들 사이에서 그녀는 오래된 하객 명단을 발견했습니다. 그 명단은 언니 지연의 결혼식 때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유리는 명단을 꺼내 펼쳤습니다. 명단 속에는 펜으로 쓰인 이도윤의 이름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유리는 그 이름 석자를 손가락으로 조용히 짚어보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3년 전 그 이름이 자신에게 주었던 충격과 고통, 그리고 죄책감을 되새겼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이름은 더 이상 그녀의 심장을 찌르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눈물도 미세한 떨림도 없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제 그저 과거의 한 페이지에 불과했습니다. 유리는 명단을 내려다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이젠 이름만으로 아프지 않다. 그녀는 마침내 그를 그리고 그 비밀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놓아준 것입니다. 사랑도 비밀도 이제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혔습니다. 유리는 명단을 조용히 접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 새로운 우편물 더미 위에서 반짝이는 하얀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유리 자신의 결혼 청첩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곧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서서 청첩장을 바라보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를 뒤로하고 그녀는 마침내 자신만의 행복한 선율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평온을 얻었습니다. 황혼의 편지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